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AR에 따르면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구매자들이 높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을 주저했기 때문에 매매가 감소했다라는 분석이 나왔고, 22년에는 재고가 더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주택 구매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 같다라는 미국의 주택에 따른 이런 전망치가 나왔었고요. UBS 통화 완화 철회 속도는 타 선진국 중앙은행보다 빠를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내년 글로벌 경기 성장세는 상반기까지 추세선을 계속 상회할 것이며, 통화 정책도 긴급 지원책을 축소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중국의 크레디트 스위스가 중국의 달러채 시장에서 고수익 채권의 디폴트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중국의 고수익 달러채 누적 디폴트가 현재 38% 수준에서 42, 45%대까지 전망을 하면서 시장이 안전되고 있다라는 신호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 또한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고수익 채권 디폴트율이 11월 말에서 22년 말 사이에 28.7%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비쳤고요. 내년 아시아 전체 고수익 회사채 디폴트 중에 90%를 중국의 부동산 업계가 차지하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통위 11월 의사록의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순조로운 정상화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일부 위원들이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재정 당국이 언급한 바로는 순조로운 정상화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국채 당국과 정책 공조를 강조하기도 했었고요. 한국은행의 중국의 물가 상승세가 국내 물가에도 상승 압력을 작용하고 있다라는 경고에 따른 내용도 나와져 있었습니다. 특히 중간재 수입 단가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의 가중이 이어지면서 향후 물가 상승 압력에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9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연말에 거래량이 제한된 가운데 휴가 시즌에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증 우려가 크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나와 줌으로써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점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의 미국 증시만 보아도 손바퀴 현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기술주에 따른 형태가 많이 시들어가고 있고 가치주 쪽으로 좀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코리니 분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기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잘 나왔던 쪽이 앞으로 대세가 좀 될 것 같다. 그것도 어디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 위주로.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이 이제 물가 인플레를 이제 전가를 시키고 올려 받을 것이니까, 식품주나 전통 그런 제조업 부분도 좀 많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많이 그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바라보는 시선에서도 코인도 아마 좀 마찬가지로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으로 금 가격은 온스당 1805달러 선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중증도가 다른 변이보다 낮다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된 점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유가는 배럴당 76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큰 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각된 가운데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다라는 소식으로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인데요. 메타버스, NFT 등 18개 유망 직업 정보가 직접 키우겠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여기에서 홍당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분야를 뭐 뭉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신기술, 교육, 문화, 농림, 환경 5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2028년도 때 8천억 정도 규모,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대략 한 800조 원이 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확장 지원으로 17억 원, 패션 마케팅 지원으로 23억 원, 그러니까 약간의 맛보기 형태로만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좀 투자의 규모를 좀 확 늘려줘야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리고 이게 코인과의 또 연결성은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좀 의심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존의 스탠스는 동일하게 남경은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블루 프린트 캐피탈이 CEO가 직접 향후 5년, 10년 글로벌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암호화폐 매우 건설적이며 지금 암호화폐를 무시하는 건 큰 실수다. 약 5년 전에 황량한 서부같이 보였다. 지금의 암호화폐는 스타벅스, AT&T 기업들이 선택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변화하는 화폐 체인에 추가해야 한다며 현금에서 수표와 플라스틱 카드로 옮겨갔듯이 향후에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카드도 없어지고 휴대폰 안에서 무엇이든 어떤 거든 다 하이브리드 형태로 복합적인 그 월렛에 다 모든 걸 투자부터 소비까지 원스트레이트로 다 끝내는 그런 형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양이 약간의 모델링을 어떻게 또 보게 되면 위챗이 좀 그런 성향을 조금은 닮아져 있긴 합니다. 네.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명 씨가 가상자산 거래소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보게 되면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특히 미국의 CDFI 지역개발금융기관을 본뜬 기관도 신설을 해서 지역 자본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 금융의 불평등 완화 방안에도 공약화 막바지 단계로 파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일단 선거 시즌이 곧 시다 보니까 여러 공약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각자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비트코인 ETF CME 비트코인 선물 1월물 보유량이 1600계약이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선물 영향도 조금은 끼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로빈 후드가 내년 1월 암호화폐 지갑을 출시하겠다. 대기자만 160만 명에 이른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래블 룰에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측면은 그 해당에 있는 그 지갑을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빗썸 코이노 이용자 1월부터 메타마스크 출금 못한다라고 출처가 코인데스 코리아에서 나왔습니다. 네,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트래블 룰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우리는 100만원 이상의 주고받고 있는 거는 무조건 이름과 지갑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붙여놨다고 합니다. 이걸 안 지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일단 거래소는 6개월마다 라이센스 은행과의 그 부분을 재계약을 하는데 재계약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은행은 당연히 은행 니 탓이야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크립토 누가 담당하려니까 서로 떠넘기다가 해당에 있는 대빵이 딱 지정을 해줬죠. 야 그냥 너 다치고 그냥 금융위 네가 해. 그래서 지금의 리더는 금융위원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가십처럼 보여져 있는 부분을 결코 이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면 또 국가적 입장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최근에 이제 11월 30일 날 통화 수합이 미국과 끝납니다. 예, 달러 수합이 끝나요. 계약이 재계약이 실패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 이제 이만큼 돈이 많이 뿌렸으니까 뿌려져 있으니까 우리 웬만하면 통화 수합을 어느 정도 좀 끊어내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감찰 조사와
그런 거를 좀 진행을 해 보겠어. 그래서 냄새 나는 곳은 국가의 신용도를 조금 막 이렇게 흔들려서 좀 떨궈내는 짓을 좀 해보겠어. 그래서 기구를 좀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특히 뭐 FATF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에 있는 그런 기구들을 좀 많이 어, 내비쳐서 많이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용도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전적으로 좀 한국의 입장에서는 방어하려고 하는 국가의 모습이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선으로도 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레이어 1 코인 티어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엘빈 느님이 직접 적어주셨던 내용인데요. 자, 이분의 주장입니다. 레이어 1은 플랫폼,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플랫폼 위에 다양한 디앱들을 구동시키는 코인들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티어, 제로, 1, 2, 3 이렇게 있죠. 이더, 솔라나, 루나, 아발, 폴리곤, 니어, 코스모스, 알고랜드, 에이다, 폴카닷이 있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 가장 먼저 구현했고 현재까지도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레이어2 기반의 한 결제 계층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여기에 서브로 돌아가는 뭐 코스모스, 뭐 그 다음에 오미세고 뭐 이런 애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렇지만 거의 주도권은 바뀌진 않을 것 같다. 뭐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새 최근에 뭐 구글이 야 우리 그 수수료 좀 올릴게 라고 하니까 막 욕이 막 난무하고 나라 국가들에서는 막 시끄럽게 하죠. 그래도 닥치고 그냥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을 만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던지 아니면 내가 그 시장을 장악을 해버리던지 그 중에 본다고 하면 이더와 좀 비슷한 영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스비가 비싸도 쓰잖아요. 예. 그 다음으로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폴리곤을 보게 되면 이 세 개는 레이어 1에 가장 많이 채택이 되었고 올해 가격 상승이 이를 반영을 하고 있다. 이들의 성장은 이제 막 시작 단계이고 1, 2년 동안 이들은 여전히 크립토 시장에서 최고의 수익과 안정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게 삼쳐지고 있다. 솔라나가 이제 미친 듯한 TPS를 많이 내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솔라나가 스테이킹률도 가장 높고 커뮤니티 지지자도 강력하고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고 수수료 저렴하고 확장 가능한 탑 레이어 1이지만 이더리움 쪽에 EVM의 호환은 또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걱정되는 것은 여전히 킬러 대비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점을 또 꼬집이 뽑고요. 아발란체를 보게 되면 솔라나의 단점을 아발란체가 보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브넷 구조는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하고 사용 사례로 뭐 스케일러빌리티를 제공하면서 EVM의 호환, 실체인 ST를 성장을 위해 이더리움 사용자 기반을 활용한다. 아발란체는 건강하고 다양한 생태계 성장 징후가 많이 보이고 있으며 개발 커뮤니티 강력한 성장과 하위 집단들에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다. 아발란체 디파이가 솔라나보다 늦게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TVL이 더 높게 상승한 상태이다. 시가총액의 솔라나 절반도 안 되는데 TVL이 높다라는 건 의미가 있다. 레이어 1 코인 가격이 오르면 해당 디앱의 TVL도 오르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아발란체와 유사한 인프라 제공도 기대되는 다른 체인들과 경쟁도 주의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다. 니어나 알고랜드를 뭐 얘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루나를 보게 되면 레이어 1과 차이점은 루나 자체 스테이블코인 UST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UST의 탈중앙화된 스테이블코인의 시가총액이 10조로 가장 높으며 UST의 발행량이 증가되면 가치 많고 루나가 소각되는 구조라 생태계가 가만히 있고 UST 수요만 오르더라도 루나 가격은 떡상이 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떡상이 나왔죠. 뭐 작년부터 해서 거의 100배가 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UST를 제외한 생태계 측면을 보게 되면 솔라나, 아발, 소수의 디앱들이 TVL을 지배하고 있고 새로운 획기적인 디앱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아쉽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게 킬러 대비 없어요. 예.
아쉬운 건 항상 똑같죠. 폴리곤이 이더리움 레이어 2를 지향으로 현재 GK 롤업 쪽의 투자 방향을 완전한 올인 상태이다. 성장성은 강력하지만 이더리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큰 디앱들의 이더리움 생태계에 이식이 되어 가고 있고, 자체 혁신은 솔라나 아발을 비해 좀 적고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 향후 탑 10에 들어갈 자격이 좀 보여진다. 현재 레이어 2 솔루션을 보게 되면 아비트럼, 보바, 루프린 중에 탑 1이고 앞으로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도 보여진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니어프로, 코스모스, 알고랜드, 티어 2에 속한 레이어 1 코인들의 네트워크 산의 디앱들도 나오고 있지만 매력도가 낮은 체인들이다. 이중 몇몇 코인들의 위험도는 높지만 더 나은 수익률을 쥐어줄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니어 프로토콜 티어 2에서 가장 흥미로운 레이어 1이다. 시장은 느리지만 향후 모멘텀이 강력하게 있고 EVM의 오로라 생태계가 점점 성장하고 있다. 디파이 TVL은 티어 1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고, 아크투푸스 네트워크 앱별 체인 및 다중 체인과 호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개발자 인센티브를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으며 최근 1조 펀드 규모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코스모스가 프로토콜 자체는 유용하나 코인 쓸모가 없다. 솔라나, 루나 그리고 다른 여러 체인들에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루나 또한 코스모스 SDK 위에 개발이 되었다. 프로토콜 자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톰 코인 자체는 현재 쓸모가 없다. 알고랜드 건전한 자체 생태계와 합법적인 팀을 이루어졌지만 아직 더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에이다가 레이어 1 시총 상위 15위 안에 들지만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게 없다. 왜냐면 너무 천천히 가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생태계 디앱들을 말할 가치가 아직은 조금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폴카닷 파르체인 옥션에서 슬롯 할당받은 디앱들이 있는데 제대로 구동되기 시작 직전이다. 킬러 디앱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폴카닷의 향후 방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고, 크립토 시장에서 생태계 확장이 느리고 디앱 개발이 느리면 유저들은 다른 레이어 1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게 이제 17, 18년도와 다르게 현재 디파이, NFT, IDO, P2E 등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여러 디앱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먹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약간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내용을 좀 보면서 나는 이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세계관의 제가 지도를 하나 딱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그런 지도에서 이런 지도 웹 3.0의 지도에서 여기에서 해당되어져 있는 거 띄엄띄엄 겹치지 않게만 사도 그래도 평타는 친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시장의 하락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BT 이더는 일단 무조건 챙겨놓고 그 외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매우 주관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보게 되면은 그나마 솔라나 부분하고 그 뒤에 뭐 코스모스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폴리곤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폴리곤이 시총이 생각보다 제 생각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대비는 가격대가 좀 높게 나와져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 좀 그런 수익성을 보았을 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생각 어닝의 어딩 정도까지 갈 거라고 하면 일단 시총이 못해도 10조 원 밑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10조 원 위에 있으면 그게 100조 원대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좀 단계가 좀 짧잖아요. 그래서 먹을 부분이 조금은 적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생각보다 좀 가격이 방어력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 아니면 약간의
뭐 보바나 루프링 쪽으로 확실하게 더 위험들을 가중을 하면서 가는 방향도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모스 부분에 이제 양면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체인을 어떻게 보면 연결해주는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긴 하는데 그거 빼놓고는 뭐 솔직히 없긴 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저의 생각일 뿐이니까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그렇지만 가격 대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죠. 개발 부분은 전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머리가 깨지더라도 이 코인이 생각보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대조를 해봤을 때 요게 이 개수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이 좀 있냐 이거에 집중을 한다고 했죠. 저는 개발의 부분에는 약간의 그냥 거들 뿐이지 내 코인에 좀 상승해 있는 여러 기반으로만 일단 방향성을 잡고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코스모스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시장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알트는 접근하는 건 별로 저는 추천해 드리지 않고 저번에 또 방식의 플랜 A와 플랜 B를 알려드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저는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요 정도까지로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또 내용 길어지면 또 지루해지니까요.